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산재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제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것으로 이제 위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병원과 이제 짜고 허위의 진단서 내지는 이제 허위의 치료 내역을 만들어낸다던가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실제로 이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급여를 받다가 뭔가 이제 금액을 덜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서 계속 많은 금액을 이제 지급받은 경우,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에서는 그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이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뭔가 위장을 한다던가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시 이제 그 급여액을 돌려받아야겠죠. 공단에서 이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돌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급할 급여가 있는 경우, 아직 안 준 돈이 있는 경우 그 징수할 금액에다가 충당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이제 되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급여액이 예를 들어서 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준 거하고 앞으로 줘야 될 거를 서로 계산을 해서 없는 걸로 치는 거죠. 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상계를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아야 될 금액이 있고 내가 줘야 될 금액이 있으니까 서로 상호 간에 채권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서로 같은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각각 없는 걸로 이렇게 쌤쌤으로 치자, 이제 이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근거 규정도 산재보험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하기 편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줘야 될 돈이 있고 또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돌려받아야 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돈을 주기만 하면 돌려받을 거는 못 받고 돈을 주기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이건 이제 보험 재정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 징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입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과는 좀 그 수급권자가 또 다릅니다. 그냥 상속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이제 한정이 되고,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거든요. 민법에서 상속과는 달리.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이 갑자기 생활이 너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급권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직접 자기가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상계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으로는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채권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계라는 거는 이제 법적인 원래 의미의 상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근로복지공단이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가 있는데 이 피재 근로자 본인이 뭔가 이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징수했던, 지급받았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피재 근로자 본인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피재 근로자 본인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 본인이 사망을 했다는 이유로 그 유족인 수급권자에게 징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민법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 것도 같죠. 왜냐하면 피재 근로자한테 줄 돈이 있었고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게 민사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 채권 채무 다 상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민법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유족급여는 유족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한테 징수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 유족한테 대해서 상계를 하면 안 된다. 상계는 애초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한 사람이 근로자다. 그러면 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그 돈을 징수하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줄 돈은 그냥 줘라. 잘못한 사람은 근로자지 유족이 아니다. 그리고 유족의 권리는 상속인으로서 받은 것이 근로자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주체가 별개이고 그래서 징수도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족은. 네.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의 대상자는 의무를 위반한 피해 근로자이지 유족은 아니다. 그래서 유족한테 받을 돈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유족에게는 줄 돈만 있는 것이지 피해 근로자가 잘못한 것을 이유로 유족한테 그 돈을 토해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판결이에요. 중요한 판결이고 이 산재보험법에서 유족에게 생기는 수급권을 성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인정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자가 뭔가 잘못해서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징수를 해야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경우 그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사망한 이후에 유족한테 줘야 될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서로 제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판결 중요한 것이라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